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좀 쉬웠죠?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닐까, 제 생각에. 우리 실제 시험에. 음,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이 맞으시면 35개 맞았네요. 심정님님, 은근히 강자요. 어, 그 다음에 2등이 32개 김웅선님. 합격하겠어요? 다 잘 나오던데, 1, 2차가. 3등이 29개 공동인데요. 김혜숙님하고 김태민. 어, 되게 보면은 다 거의 뭐 20개 거의 다 넘은 것 같던데요. 이 점수가 뭐 꼭 합격 점수는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뭐 5-6개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는 시간 이런 거 함정 이렇게 찾아내는 거. 그럼 다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 몇 번이에요? 4번. 2번은요? 5번. 3번은요? 2번. 4번은요? 4번, 5번. 4번은 의외로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5번은요? 대답 안 해? 3번. 이 5번 문제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입증 책임 전체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은? 6번 몇 번? 5번. 자신있게 대답해요. 7번은? 7번, 1번. 8번, 4번. 9번, 4번. 10번, 2번. 11번, 3번. 12번, 4번. 자, 13번, 2번. 14번, 5번. 15번, 2번. 16번, 1번. 17번, 3번. 18번, 4번. 19번, 1번. 20번, 1번. 21번, 1번. 22번, 5번. 23번, 4번. 예, 4번. 24번, 3번. 25번, 3번. 26번, 5번. 27번, 2번. 28번, 4번. 29번, 5번. 30번, 1번. 31번, 2번. 32번, 3번. 33번, 1번. 34번, 4번. 35번, 5번. 36번, 3번. 37번은 몇 번이에요? 찍었어요? 2번. 2번입니다. 그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 차임이에요. 자, 38번, 3번. 39번, 1번. 40번, 4번. 약간 핀도가 어때요? 잘못 잡아서 그러셨습니까? 자, 1번은 반사의 질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의 설명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요. 투기 나왔잖아요. 투기면 반사의 질서 위반 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당한 데가 틀렸잖아요. 자, 2번은 비자금 은닉행위 세율수 위반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3번
가항지집행 면탈, 조세포탈, 명의신탁, 반사에서 법률에 해당 효력이 없다. 맞아, 틀렸어요? 반사회적, 여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이라고 틀렸어. 해당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5개 있잖아요. 세팅으로. 5개가 뭐 있었어요? 처음에? 투기. 예. 그 다음에 강박, 강집행 면탈, 조세 포탈, 강집행 면탈, 명의신탁. 이 5개는 무조건 사일수 위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3번은 앞하고 뒤에는 맞는데 가운데가 틀렸어. 강집행 면할 목적은 반사일서 법률행위 아니에요. 거기가 틀렸다. 여기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명시탁 나왔잖아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답이 4번. 5번은 뭐 농지 이거는 뭐 그냥 신청 서류에 불과할 뿐이고. 자, 2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이니까 추정이 안 되니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추정 추이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 경험 셋 중에 하나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폭리자는 그걸 알고 이용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추이인 안 되고 예외적으로 전환은 되고, 절대적 확정적 무효니까 부재소 합의 이런 거 효력이 없잖아요. 아예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5번이 보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 경험은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 안 돼요. 추정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추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백사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5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은 통정허위 표시죠. 가장매매 무효죠. 그럼 3자가 대등한다고, 3자가. 3자는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 상대 대항 못하잖아. 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자, 틀린 거 했기 때문에 기억번 보면 자, 병이 3자잖아요. 악의인 경우. 그렇더라도 갑은 병에게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이니까. 무효니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지 뭐. 그럼 기억번호 나오시죠? 이거는 하나만 풀어도 1번 아웃, 3번 아웃, 4번 아웃, 5번 아웃인데. 네. 이런 게 재수가 좋은 거예요. 하나만 풀어도 답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요. 자, 3자가 선이잖아요. 그럼 보호되지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잖아요. 그 갑이 소유자니까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물청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할 수도 있고. 근데 없다고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보면 3자는 선이기만 하지 과실 유무는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틀렸고. 그러니까 틀린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고 기억번 들어가면 다 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보고 밑에 박스 보고 밑에 지문 보고 그런 거예요. 네. 그 연습하라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스 문제 풀 때는요. 지문 딱 하나 보고 밑에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갑이 을을 기망 동그라미. 기망해서 자기 소유 엑스토리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을 기망했고 을이 기망을 당해서 토지를 샀는데 싸게 샀어, 비싸게 샀어? 비싸게 샀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누가 취소권자예요? 을이 취소권자고 갑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은요. 자,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나올 수 없는데도 자, 갑이 부주의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부주의가 과실이죠. 과실로 몰랐어요. 왜? 허가가 안 난다는 사실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을을 기망. 그러면 그 실수로, 부주의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망을 하냐고. 그러니까 과실로는 기망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사기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2단의 고의. 그러잖아요. 2단의 고의. 고의는 두 개죠. 자, 자기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 있고, 부자기로 할 수도 있고. 부자기로 하려면은 이제 일단은 보증인적 지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즉, 매도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게 부자기에 의한 기망이잖아요. 자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고의의 반대는 뭐예요? 과실. 과실은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 경우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을 기망하냐. 그러니까 과실로는 기망할 수 있다, 없다. 그래, 과실로서는 절대 기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게 포인트라고, 이 문제에서. 근데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한정. 그죠? 앞으로 이제 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 보면 그럴싸해요. 그죠? 완전히 딱 넘어가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근데, 보세요. 그 사실을 모르고, 부주의로 모르고, 그러니까 실수로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대방을 기망하냐고요? 사기치냐고요? 내가 알고 그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 뭐, 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치냐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이 기망으로 을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과실로는 사기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과실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아요. 몇 단의 고의로 나왔어요, 무게가.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그래서 1단의 고의는 뭐 1단은 뭐예요? 먼저 뭐에 빠져요? 기망을 해서 착각에 빠질 거 아니라고. 기망에 의해서 뭐에 빠져, 일단은. 착각에 빠져. 이게 1단이고. 그 다음에 2단은요. 2단은 뭐예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 2단이 하는 거에 우리가 사기 기망. 항상 2단이야. 1단이야. 요거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과실로는 갈 수가 없다. 자, 2번은요. 사기를 당했어. 기망을 당했다고. 그러면 아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근데 3년이 경과가 돼버렸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재책기간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3년, 내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해 못해. 못해. 아니면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어. 더 이상 못해. 3년, 안 날부터 3년하고 법률행위 10년하고 어느 게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먼저 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요거 또 틀렸어.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자, 3번은요. 자, 을은 지금 을이 취소권자잖아요.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럼 계속 유효일 거 아니라고요. 갑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자, 기망 자체가 불법이야. 그럼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기망당해서 분양을 비싸게 받았어. 그 취소하려고 봤더니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러면 기망을 이유로 취소는 하지 않고,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그냥 기망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겠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취소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권리니까.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취소해서 소급에서 무효시켜서 그냥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취소 안 하고 기망 자체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갑에게 자, 기망은요. 자,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사기에 해당됩니까? 손해가 있든 없든 사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백화점 변칙 세일 보세요. 손해 안 당했잖아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을 산 거잖아요. 근데 백화점이 500짜리를 얼마로 튀겨서 1000만 원으로 불려가지고 50% 세일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산 사람은 재산상 손해는 없어요. 어차피 500짜리 500만 원을 산 거니까. 그렇지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기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 나도 되고 손해 안 나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망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5번은 의리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있기를 해줬어요. 권리 양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추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추인의 요건이 뭐예요?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는 안 후에. 강박은 벗어난 후에 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추인이 안 된 거라고. 추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 나왔나요? 그렇죠. 권리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추인이 된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5번 질문은 이것만 따로 정리해서 딱 숙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하고. 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임의 추인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취소 원인에서 벗어난 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법정대리는 그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사고나 사기는 안 후에 강박은 벗어난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해야 된다. 모르고서는 아니라 이게 임의추인, 법정추인 유보 없이 6개 중에서 취소권자가 하면은 법정추인입니다. 상대방이 하면은 이행의 청구와 권리 양도만 빼고 나머지 4개는 추인이 되는 거. 추인이 돼버리면 확정유효가 돼버리잖아요. 확정유효가 돼버리면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5번은 지금 추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